2년 만에 전립선암 3기에서 재발한 환자는 2023년 PSA 수치가 8.66으로 올라갔다. 스스로 여러 보충제 요법, 면역 강화 주사 등의 치료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다. NK세포 활성도는 65였고 소변의 pH는 6이었다. 간 수치는 한약을 복용한 영향인지 올라가 있었다.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만난 말기암 환자들은 대부분 NK세포 활성도가 100 미만이었다. 소변의 pH는 5에서 6.5 범위에 있었다. 이분은 전립선암 공부를 많이 했고 질문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상담 목적은 호르몬 억제제를 맞지 않아도 PSA 수치를 0.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식단과 보충제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호르몬 억제제로 인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수면 시 종아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불편해했다. 뼈와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이 오면 스위스로 가서 스스로 죽음의 날짜를 정하겠다는 비장한 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의견을 구했다. 절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PSA 수치로는 죽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미 PSA 수치 800대, 300대 환자가 3, 4개월 만에 0점대로 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해야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지금은 암이 왜 왔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암이 재발하지 않는 환경 변화가 가장 현명한 시점이다. 나의 책을 읽고 잡곡밥을 싸가지고 식당에 가고 체중도 68kg에서 62kg까지 감량하였다. 흉추 12번에 뼈 전이가 있지만 용기를 내서 약사님의 뼈전이 사라진 1호 환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보충제 복용 3개월 만에 소변 pH가 7.5로 바뀌었고 PSA는 0.04로 내려갔다. 간 수치도 정상이고 한라산을 매일 15km씩 등반하는 체력이 되었다. CT 결과 폐 전이와 흉추 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약사님, 제가 뼈 전이 사라진 1호 환자가 되었어요. 기쁜 소식이었다. 뼈 전이 사라진 환자는 이미 있습니다. 그럼 2호 환자도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3개월 동안 환자분은 식이요법을 정말 자세히 물어오셨다. 올바른 지식으로 치료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되었고 평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48세의 이 환자는 2008년 유방암 1기였다. 부분절제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다. 10년 만에 다시 같은 쪽에 유방암이 재발해서 전체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였다. 암세포가 한 번 씨앗이 뿌려지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싹이 날 준비를 하고 있다. 표준 치료를 하고 이전과 똑같이 지내면 암세포는 1cm로 자라서 발견되기까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환자는 3번째 암이 재발하게 된다. 2023년 9월에 왼쪽 유방에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5년 만에 암이 또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는 더 악성이었고 암의 성질이 변하였다. 즉시 예방적 난소 절제와 유방을 수술했으나 바로 겨드랑이에 전이가 일어났다. 림프절에 혹처럼 자라났고 목과 주변 부위의 통증이 극심했다. 병원에서는 맞는 항암제가 없어서 임상시험 항암제를 투여했다. 이런 상태로 상담이 진행되었고 지난 15년 동안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였다. 다행히 환자는 나의 가이드를 잘 따라주었고 12월에 CT를 찍은 결과 암이 거의 보이지 않고 실처럼 보인다는 뜻밖의 결실을 얻었다. 3개월 만에 3중 음성 유방암 세력이 꺾인 것이다. 심한 겨드랑이 통증도 한 달 안에 사라지고 체력도 좋아졌다. 단 임상약으로 인한 혈액 수치 저하가 심했다. 의사 선생님께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에 대해서 문의했으나 그런 문제는 환자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얻었다. 보통 4기 3중 음성 유방암은 항암을 하지 않으면 1년 6개월의 여명을 본다. 여기서 항암을 하면 6개월을 더 산다고 의사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말한다.
이 환자는 4기암 진단을 받자마자 통합요법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고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다. 비소세포 폐암 4기인 50대 환자는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와 면역항암제 요법을 하였다. 이런 항암제 조합은 비소세포 폐암, 3중음성 유방암, 두경부암, 대장암 등도 똑같이 쓰고 있다. 적절한 표적 치료제가 없는 경우 시스플라틴, 탁솔, 키투르다 3가지 요법을 투여한다. 2023년 2월에 암 진단을 받고 바로 4월에 상담하였다. 통합요법의 효율이 가장 높은 군은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을 하자마자 같이 보충제와 식이요법을 한 경우이다. 폐의 암 크기는 가로 9cm, 세로 8cm, 높이 7cm로 공처럼 동그랗게 컸다. 뼈 전이가 있고 혈압약, 고지혈약을 복용하였다. 혈당 121, LDH 수치는 555, CRP 7.0으로 염증 수치가 높았다. 혈압, 고지혈, 혈당이 높은 상태는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 염증 수치가 높은 것도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다. LDH 수치도 암의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치이다. 4월에 상담 당시의 혈액은 모든 수치가 암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혈구도 항암을 하는데도 12.1로 높았다. 항암제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백혈구 수치는 4점대로 떨어졌을 건데 도리어 정상 수치를 넘었다. 혈당도 공복에 높았기에 식사를 철저히 제한했다. 보충제와 식이 변화 3개월 만에 암의 크기가 2cm로 줄었다. 영양 상태는 좋았고 단핵구 수치가 12로 높았다. 아직도 염증이 몸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6개월이 되었을 때 CT 결과는 암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서는 4기임에도 항암을 마무리하고 방사선 치료를 제안하였다. 보통 4기 환자는 항암을 중단하지 않고 끝없이 하게 된다. 이 환자는 거의 10cm에 달하는 암이 사라졌고 방사선 치료로 병원 치료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백혈구 수치 6.2, 적혈구 4.49, 헤모글로빈 15.4로 너무나 좋은 수치로 회복이 되었다. 항암을 많이 한 환자들은 이 혈액 수치가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인지 알 것이다. 항암을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는 보통 2에서 3점대 부근에 있고 항암 치료가 끝나도 이 수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적혈구 수치는 3점대에 머물러 있고 헤모글로빈도 10점대 정도일 것이다. 항암을 할 때 통합치료를 하면 항암제로 인한 골수 손상이 금방 회복된다. 통합치료란 항암 등의 표준치료와 보충제, 천연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관건의 시간은 무조건 초반 3에서 6개월의 시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요법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눈이 너무나 크고 얼굴이 고운 자궁암 환자는 아주 더운 여름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그분의 미모와 심하게 말라버린 몸 상태에 놀랐다. 꺾어질 것만 같은 몸은 29.5kg이었다. 자궁에 방사선을 쪼였는데 장에 천공이 나버렸고 출혈로 한 달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것이다. 몸무게는 10kg가 쭉 빠져버렸다. 출혈이 멈추자 병원에서는 키트루다를 맞게 했고 회복되지 않은 장으로 인해 설사가 심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버린 상태였다. 나는 환자에게 항암의 중단 여부에 대한 안내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항암 중단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내가 강력하게 항암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했다. 암으로 나빠지기 전에 체중 저하와 영양결핍으로 인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항암을 쉬어가고 장 점막 복구와 체중 증가를 목표로 보충제를 썼다. 보름 만에 체중은 32kg으로 증량되었다. 환자는 체력을 조금 회복하니 바로 키트루다를 또 맞았다.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전신 통증이 너무 심한데 도와달라고 했다. 항암제로 인한 통증은 일반 약으로 다스리기가 힘들다. 항암제 중단만이 답이다. 다음 항암 중단을 내가 제안할 수는 없다. 환자는 말기암 통합요법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본인의 자궁암 성격이 육종암 30%인 암인 것을 이해했고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 이미 3번이나 항암제를 바꾸었고 복수도 찬 데다 통증과 설사를 경험했다. 재상담을 왔을 때는 체중이 35kg까지 올라왔고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도 이전의 미모를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통합요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질문도 많았고 보충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혈액검사지를 보면서 어떤 수치가 변화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상담한 환자 중에서 암이 가장 빠르게 사라진 경우는 식도암 2기 환자였다. 나의 2권의 책을 다 이해하고 오셨다. 5cm의 식도암은 2기였지만 중등도 분화된 암이었다. 이런 암은 4기로 발전하기 쉬운 성격이다. 다른 환자의 치료 효율을 보고 다소 놀라셨고 4기암이 사라지는 결과에 신뢰하기 시작하셨다. 5회의 세포독성 항암을 진행하였고 나쁜 식습관을 이미 고치고 상담에 임하였다. 보충제 복용 12일 후에 PET-CT를 찍었는데 결과는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환자는 흥분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정확히 한 달 후에 식도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이 예약되어 있었다. 이런 속도라면 한 달 후에 암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라며 수술 여부에 대해서 의논해 오셨다. 항암도 마찬가지고 수술 여부도 내가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병원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안 하겠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셨고 가족들도 수술을 원했다. 식도 없이 사는 삶에 대해 환자는 매우 슬퍼했고 좌절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식도를 절제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식도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주위 림프절 40개를 떼어보니 암세포가 단 2개만 발견되었다. 식도 상태가 깨끗하여 8시간 걸릴 수술은 단 3시간 만에 끝났고 회복도 좋았다. 수술 한 달 후 연락이 왔는데 혈액 수치도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셨다. 식도가 없는 상태에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분들 상태보다 회복이 너무 빠르고 식사도 조금씩 하고 계셨다. 상담을 오기 전부터 나의 식단 가이드를 따르고 이미 생활에 변화를 준 환자들에게서 통합치료 효율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환자분에게 연락이 왔다. 날짜를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환자는 수술이 끝나면 암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했다. 열방상담소의 통합요법을 단 1개월 10일만 적용하고 그 후 전부 중단을 한 것이다. 식도 제거 후 음식 섭취가 힘들고 체중이 급격히 빠졌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대로 체력 보충을 위해 염소즙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6개월 만에 원발 부위에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부위 전이암이 크기가 15cm로 자라났다. 쇄골 쪽도 침범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었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다. 암은 항암, 수술, 방사치료를 마치면 완전히 질병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환자에게 암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언제든지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평생 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것처럼 암은 평생 다스리며 관리하는 병이다. 암이 발생하는 몸의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린다.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천연물 보충제로 관리하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제 본인의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최신의 지식과 관점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 책을 읽어가며 본인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